반은 수업하고 반은 문제 풀고 그냥 수업해요. 1교시를 통째로 수업을 하느냐 아니요. 반만 수업하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고요. 어쨌든 반은 수업해서 원을 끝낼 거고요. 남은 반 동안은 문제 풀기 시간을 할 거예요. 오늘은 80페이지에 있는 원과 부채. 학생들 말을 들어보니 원은 배웠으나 부채꼴은 안 배웠다 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럼 원은 배웠으니까 원은 기억이 안 나. 할 수 있겠네? 뭐가 원이에요? 하려고 이건 완전 초등학생들 답하는 거예요. 저희 초딩이잖아요. 데크 초딩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평면도형이어야 되고요. 평면도형. 그대로 읽어도 괜찮은데 어쨌든 평면도형이어야 되고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떤 점에서부터 이 점을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원의 중심이라고 부를 건데요. 어떤 점으로부터 무엇이 같은 일정한 거리가 같은 이 길이, 콤파스로 원 그리는 거 생각하면 쉽겠죠. 한 점은 이제 콤파스 바늘이 종이를 뚫는 곳이고, 그렇죠? 콤파스를 쭉 벌린 그 폭, 그만큼을 그대로 갖고 이렇게 쭉 연필을 돌려서 원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 길이, 요 선분을 보통 우리가 이제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거는 기억이 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일단은 중심부터 이 원까지 이 선분을 우리가 이제 반지름이라고 부를 거고요. 가운데 콤파스 판을 콕 찍은 곳을 원의 중심이라고 해서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 이것을 우리가 원이라고 본다는 거죠. 한 가지 더 해본다면 이 흰색 선, 이것을 우리가 원주라고 부르기도 해요. 원주. 요 선 자체를 원주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 초등학교 내용이라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용어들을 몇 가지 배울 건데요. 일단은 이런 생각해 봅시다. 원이 있고요. 이 원주 위에 이렇게 A라는 점, B라는 점 잡아볼게요. 그리고 원의 중심을 O라고 부를게요. 점 O라고. 이렇게 생긴 이제 원 O 위에 원주 위에 두 점 A, B를 잡았다라고 할 건데요. A부터 B까지를 곡선으로 연결하는 이렇게 생긴 모양. 이 모양, 노란색. 이 모양을 우리가 지금부터 호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A부터 B까지 곡선 자리이기 때문에 호 AB라고 부를 거고요. 기호로 쓸 때는 AB 위에다가 이렇게 곡선 모양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해가죠? 호 AB. 호라는 말이 그냥 곡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호라는 말이 곡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호 AB. 근데 A부터 B까지를 이렇게 짧게 곡선을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길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길게. 그래서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호를? 이해가죠? A부터 B까지를 원을 따라갈 건데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큰 모양으로 호를 그릴 수 있는데요. 이건 기호도 어떻게 쓸까? 이럴 때는 중간에 한 점을 더 잡아요. C라는 점.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건요. 호 ACB라고 쓸 거예요. 이 보라색을 호 ACB. 세 개를 쓸 거예요. 기호로는 당연히 이렇게 쓸 거고요. 이해가죠? 큰 쪽을 나타낼 때는 문자 3개로, 작은 쪽을 나타낼 때는 문자 2개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어쨌든 곡선을 지칭할 때 우리는 호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를 선분으로 연결하는 요거, 요 선분 AB,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현이라고 부를 거예요. 현 A, A, B까지입니다. 이건 뭐 선분이랑 같은 거기 때문에 A, B 위에다가 이렇게 짝짓기 하나 보면은 현이구나라고 하면 돼요. 현이란 말은 들어봤을 법해요. 그렇죠? 호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곳이 어디 있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현이란 말은 쓰는 곳이 있죠. 현악기. 현악기가 뭐예요? 줄로 되나? 줄, 뭐 기타, 바이올린 뭐 이런 것들. 줄이잖아, 줄. 팽팽한 줄 모양. 그렇죠? 그래서 현 AB라고 부를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구분할 거는 호는 곡선이고 현은 선분이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이건 이해 가겠어요? 간단한 퀴즈 하나. 원에 있는 현 중에 제일 긴 현은 누구일까? 오늘 중심을 지나는 그게 뭘까요? 그게 결국 지름이 돼요. 이해가요? 지름. 네, 가장 긴 현은 지름이 돼요. 이해가죠? 별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호랑 현이란 말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아까처럼 원, 오 위에 여기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정하는데 선분 OA, 선분 OB를 연결한다 해서 지금 원을 좀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랐을 때 생기는 요 모양을요, 생긴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 그렇지, 이게 부채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거를 부채꼴이라고 할 거예요. 이해가죠? 부채꼴. 이해가요? 네. 그리고 호 AB라는 요 호에 대하여 곡선 각 AOB라는 이 각을 호 AB의 중심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중심각. 중심에 사람이 서 있어서 A부터 B까지를 쭉 둘러본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될 겁니다. 중심에 사람이 하나 서 있어가지고 A부터 B까지 이만큼이네 이렇게 얘가 이만큼이네 이렇게 바라보는 각의 요 각자리를 우리가 중심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어렵지 않죠? 되게 천천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네. 되게 천천히 하고 녹화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집에 가서 보면은 잘 들리죠? 생각보다 잘 안 들릴 텐데. 그 다음에요, 또 다른 점 CD를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CD를 호 부분과 현 부분으로 나눠서 이 호와 현으로 둘러싸인 이런 도형을 하나 생각을 할 거예요.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가 봤더니 활처럼 생겼어요. 활. 우리나라는 활의 민족이죠? 양궁 막 금메달 막 따잖아요. 그렇죠? 활의 민족. 막 양궁에서 지금까지 딴 메달이 금메달이 3개 아니야? 맞아? 아직 2개 남았나요? 남녀 개인전? 개인전이 단체전은 다 끝났잖아. 단체전에 남녀 뭐지? 혼성 다 땄잖아. 그치? 활의 민족. 그렇죠.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도형의 이름을 활골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가죠? 너가 왜 한숨 쉬지? 도대체 뭐 있다고? 아니 여기서 간단한 퀴즈 하나 또. 저 부채꼴이랑 활꼴이랑 항상 모양이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으면 호를 AB를 이렇게 잡을 거야. 예를 들어서 호 AB로 이루어진 부채꼴은 요만한 도형이고, 그렇죠? 활꼴은 이런 도형이잖아요. 그렇죠? 둘은 분명히 다르잖아 모양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항상 부채꼴과 활꼴은 모양이 다를까요? AB 머리가 이렇게 직선돼요. 이게 언제 둘이 같아지냐면은 지름. 마찬가지 지름일 때예요. 지름.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이 있을 때, 그 두 점을 원조 위에 잡았을 때, 그 선분을 우리가 이제 지름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지름 모양 잡았을 때는 여기가 B인 거죠. 쉽게 말해서 O라면 반지름 OA, 반지름 OB와 호 AB로 둘러싸인 도형도 얘고요. 물론 반대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현 AB와 호 AB로 둘러싸인 도형도 얘라서 이때는 부채꼴과
활골이 모양이 똑같아져요. 이해가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일단 처음에는요 간단하게 용어들이에요. 용어들. 이런 각각의 원의 이름들을 하나씩 배우는 거죠. 하나 더 한다고 치면은 원이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통과해서 원과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그렇지? 이런 직선을 우리가 지금부터 할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할선. 니을자인데 안 보이네 니을자가. 할선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할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이 아까 얘기한 현이 되는 거죠. 이해가나요? 일단 용어들이 몇 개 나왔다는 거지. 뭐 원의 중심, 반지름 이건 뭐 그냥 원의 중심도 안 배우나 혹시? 반지름은 배웠던 걸 보고 그렇지? 원의 중심 배워요. 그래요? 원의 중심도 배우나? 원주라는 말부터 아마 안 배웠을 것 같은데 원주, 그다음에 호, 원주도 배웠어? 네. 호, 현, 중심각, 부채꼴, 활꼴, 뭐 활선 용어들이 나오는데 뭐 복잡한 건 없고요. 그냥 이름만 보면은 아 그런 건가 봐라고 쉽게 상상이 가고. 활선이에요. 네, 할선이요. 할아버지 할 때 할. 네. 그리고 뭐 여러분 아까 했듯이 구분한다면은 호와 현 정도만 일단 구별하면 돼요. 호는 곡선, 현은 점분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어렵지 않죠? 이게 처음 개념 일이잖아 이게. 그렇지? 예. 그러면은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1번은 안 그래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 5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원에다가 이름을 붙일 때는요 그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점을 읽으면 돼요. 원 5 하면은 아 중심이 점 5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원 5라고 하면은 중심이 점 5에 있구나 라고 하면 돼요. 1번 선분 BC는 현이다. 현이라는 말 맞아요? 네 맞죠? 현이 아까 얘기했지. 현악기를 상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현악기. 선분 BC는 현이다. 맞고요. 2번 선분 AC보다 길이가 긴 현이 존재한다. 왜요? 지름이. AC가 지름이 되죠. 지금 그림상. 그렇죠? AC가 아까 얘기했던 그 중심 5를 지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AC가 지름이 돼요. 지름이 현으로 봤을 때 제일 긴 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죠. 정답은 2번. 3번 각 BOC는 호 BC에 대한 중심각이다. 이것도 이해가죠? 호 BC에 대한 중심각. 각 BOC. 4번 호 BC와 현 BC로 이루어진 도형은 활골이다. 이해가죠? 활주선 생긴 모양. 5번 호 BC와 두 반지름 OB와 OC로 이루어진 도형은 부채꼴이다. 이것도 이해가죠? 네. 그럼 벌써 개념 1이 끝났어요. 금방이죠? 인정 안 하는데? 금방이죠?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난 지금 달릴 거예요. 언제까지 달릴 거라고요? 아까 어디까지 달렸죠 오늘? 어디까지 달렸을까? 원 끝까지 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개념 부채꼴을 조금 더 연구하자라는 건데요. 부채꼴. 부채꼴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어디 찍어놨다. 한 원 또는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합동이다라는 뜻이에요. 반지름이 같은 두 원은 합동이다. 이건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합동 조건을 앞에서 배웠어.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런 거 기억나요? 삼각형 합동 조건 기억나? SSS 아싸라고 읽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SSS, SAS, ASA 그치?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만 배웠지만 원끼리도 우리가 합동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그치? 원끼리 합동은 어떨 때 원이 합동일까? 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합동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원이 하나만 나와도 되고요. 원이 두 개가 나와도 돼요. 원이 두 개가 나올 거면은 똑같은가요? 반지름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따라 그리는 친구들은 이거 이제 그리다 보면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바빠요. 바빠요? 뭐가 바빠? 그리느라. 이번에는 원이 두 개 있으니까 하나는 원 O라고 부르고 하나는 원 P라고 부를게요. 두 원이 있습니다. 원 O와 원 P. 이쪽에도 호 AD를 잡고 이쪽에도 호 CD 잡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중심각을 잴 거예요. 중심각. 호 AB에 대한 중심각은 이만큼이고요. 호 CD에 대한 중심각은 이만큼이에요. 참고로 이 두 원은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합동이에요. 반지름 기억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심각이 같다 이겁니다. 합동인 두 원에서 중심각이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도 같을까라는 건데요. 아니 이거 겹쳐지는 원이라며. 겹쳐지지 않겠어? 중심각도 같으면 이 도형이 똑같지 않았어? 그럼 뭘 외고 같아? 호의 길이도 둘이 같아지고요. 현의 길이도 둘이 같아져요. 이해가요? 이해갈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 호 AB의 길이와 호 CD의 길이도 같고요. 현 AB의 길이와 현 CD의 길이도 같아요. 이거 이해가요? 둘의 무엇이 같으면? 중심각이 같으면. 어떤 원에서? 합동인 두 원에서. 아니면은 원 하나만 그려놓고 해도 돼요. 이해가요? 두 개 그리기 힘든 사람들은 하나만 그려도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A 잡고 B 잡고 여기다가 C 잡고 D 잡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중심각을 재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잰 중심각을 재고 이렇게 한 중심각을 재. 근데 이 각이랑 이 각이랑 크기가 같아. 그럼 뭐라고? 호 AB와 호 CD도 길이가 같고요. 현 AB와 현 CD도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중심각의 크기 같으니까 두 도형은 완전히 같지 않겠니? 다 같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다 같다. 이해가? 근데 그것뿐 아니라 부채꼴의 넓이도 같죠. 이해가요? 이쪽에 있는 부채꼴 넓이랑 이쪽에 있는 부채꼴, 왜냐면 이게 합동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활골 넓이랑 이쪽에 있는 활골 넓이도 서로 같아져요. 쉽게 말해서 뭐 같다는 얘기야? 다 같다 이거예요. 다 같다. 이해가요? 다 같아요. 이건 이해가죠? 아이고 원 잘 그리네. 다 같다. 이해가요? 현이 같다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이 왜 같을까? 어차피 반지름 같잖아.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도 같잖아. 이거 합동 아니야? 삼각형에서 합동? 무슨 합동? SAS 합동이잖아. 그치?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끼니가 같아. 그러니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같아지지 않겠어? 그치? 네, 그래서 이제 현의 길이가 같다 이런 거는 이제 삼각형 합동으로 증명할 수 있고요. 호의 길이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증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둘이 겹쳐지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냥 합동 이해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이해가죠? 이해가요? 여기까지는 쉽고요. 요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제 원이 원 하나만 그릴까? 하나만 그리자 이번에는. 두 개 그리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만 그릴게요. 나는 두 개 그리는 거 어렵지 않은데 하나 그릴게요. 여기에다가 AB라는 홀을 하나 잡을게요. 그다음 여기다가 CD를 잡을 텐데 CD를요 이렇게 좀 넓게 잡겠습니다. AB는 이만큼, CD는 이만큼인데요. 중심각을 재봤더니 중심각의 크기가 여기는 X도, 이렇게는 2X도가 나왔어. 무슨 말이야? 중심각이 몇 배가 됐다? 2배가 된 거죠 지금. 그쵸? 한 원에서 또는 이제 합동인 두 원에서예요. 두 개 그리기 힘들면 하나만 그려도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중심각이 어떻게 됐다고요? 2배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호의 길이와 여기 호의 길이는 무슨 관계에 있을까? 이런 건데요. 무슨 관계에 있을 것 같아요?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돼요. 그 이해 가겠어요? 뭐라고? 뭐라고? 왜? 뭐 해도 돼? 아, 네, 이해됐어요.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요 호의 길이도 2배가 돼요. 호라는 게 뭐였어요? 곡선 아니었어요? 곡선? 그렇죠.
요 곡선 길이가 2배 하면 이쪽 곡선 길이 된다 이거죠. 그건 되게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어? 왜냐면 이 부채꼴을 이렇게 잘라. x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곡선이 2번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호의 길이 2배 아니겠어? 이거 이해가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중심각이 2배 되면 호의 길이 2배. 중심각이 3배 되면 호의 길이 3배.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뭘 것 같아? 피자. 생긴 게 딱 피자 모양. 배고프다. 이해가 하죠? 피자. 피자 한 조각, 피자 2조각 이런 느낌 아니냐는 거예요. 이해가요? 중심각의 크기가 2배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되고, 그러니까 2배, 3배, 4배 되면 얘도 2배, 3배, 4배 돼. 이런 거 비슷한 거 뭐 하나 배운 것 같은데? 뭐? 정비례하죠, 둘이. 정비례해요. 정비례한다는 걸 기호로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알아요? 이렇게 써요. 정비례한다는 걸 기호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기 마지막 부분에 나왔죠? y가 x에 정비례한다는 거 혹시 기억나죠? y가 x에 정비례한다. 이것도 간단하게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식으로 썼는지 기억나요? y는 ax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러면은 누군가가 추가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정비례는 기호로 이렇게 써요. 그렇지. 아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선생님 반비례는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나도 깜빡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다른 그럼 반비례는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참 좋은 질문이야 라고 했는데 반비례 어떻게 쓸 것 같아? 거꾸로? 참신한 아이디어군요. 반비례할 때는요 이렇게 쓰면 돼요. y는 x분의 1의 정비례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은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쓰면 되네,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 숫자 곱하면 얘가 돼요. 이 뜻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x분의 1의 숫자를 곱한 게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정비례라는 요 기호 하나 갖고 반비례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역수라는 개념이 올라갑니다. 어쨌든 중심각의 크기는 2배, 3배, 4배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3배, 4배가 돼요. 그러면 부채꼴 넓이는 어떨까? 요 한 조각 피자 넓이랑 또 2조각 피자 넓이잖아, 그렇지? 중심각 2배 되면 2조각. 부채꼴 넓이도 2배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중심각이 2배, 3배, 4배 되면 부채꼴 넓이도 2배, 3배, 4배 되겠네. 해서 이게요 또 부채꼴 넓이랑 또 비례를 해요. 부채꼴의 넓이랑. 자리가 없다고? 안타깝네요. 이거 이해가죠? 그 밑에다가 다시 써. 밑에다 한 줄 밑에다 쓰면 되잖아. 호의 길이 밑에다 쓰면 되잖아.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랑도 비례하고요.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랑도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셋은 다 정비례 관계예요. 이해가요? 정비례 관계예요. 이해가요? 네. 근데 현의 길이는 어떨까? 현의 길이. 현의 길이는 어떨 것 같아요? 현의 길이. 설명한 거 미리 지어놔야지. 현의 길이는 어떨 것 같아요? x도일 때는 현이 얼마나 거죠? x도일 때는 현이 이만한 거잖아요. 2x일 때는 현이 이만한 거잖아요. 현의 길이는 어떨 것 같아요? 2배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요거의 2배라는 거는 이거 아닐까? 얘 더하기 얘. 그치? 그게 2배잖아. 요 선분 AB랑 선분 C 요거 D는 다 같은 길이 아닐까? 아까 설명했던 거 방금 지었는데 이거 다 길이 같은 거니까, 그치? 파란색이 다 같은 거니까 요거 2배 시킨 건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 그치? 앞에서 배웠다? 요거 더하기 요거랑 CD라는 길이가 어떨 것 같아?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다르죠. 왜? 요거 2개 더한 건 CD보다 길어야죠. 삼각형의 결정조건인데요.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배보다 짧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의 길이가. 이해가요? 뭐라고요? 중심각이 x에서 2x가 됐어요. 근데 2배가 됐죠? 그럼 현은 원래 AB였던 현이 이제 CD로 바뀌어야 되는데
CD라는 거는 AB의 2배가 되잖아. 무슨 얘기죠? 얘네들은요 현의 길이랑은 비례하지 않아요. 이해가요? 또 부채꼴 넓이랑도 비례하지 않아. 아니 활꼴 넓이랑도 비례하지 않아요. 활꼴 정정할게요. 활꼴. 요 자리가 활꼴인 거 이해가요? 이거 색깔이 좀 거시기 하죠? 다른 걸 할까? 여기 보여? 이거 주황색? 네. 이게 활꼴이잖아. 이게 AB 현과 AB 호로 들어서 활꼴. 그렇지? 그리고 CD 현과 CD 호로 들어서 활꼴 이만큼일 거야. 이만큼. 이 활꼴 넓이도 2배 되지 않아요. 이거 알겠어요? 2배 되지 않아요. 중심각은 2배가 됐지만 활꼴 넓이도 2배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현의 길이도 2배가 되지 않고요. 활꼴 넓이도 2배가 되지 않아요. 이 둘은 정비례하지 않아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핑크색만 기억하면 되겠죠. 핑크색이 뭐라고?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랑은 비례하고요. 또 부채꼴 넓이랑은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부채꼴 넓이는 호의 길이랑도 비례한 거예요. 부채꼴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랑도 비례하고요. 또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랑도 비례하고 호의 길이는 부채꼴 넓이랑도 비례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셋은 다 정비례해요. 근데 현의 길이랑 활꼴 넓이는 정비례하지 않아요. 근데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다 같은 거예요. 얘네들. 그건 이해가죠? 네. 그거만 알면은 이제 이것도 그냥 이거 끝난 건데. 그러니까 너희는 요거만 알면 되는 건데 요거만 알면은 그냥 2도 끝나는 건데. 필수예제 2번. 아유 그림을 그릴 것도 없을 정도로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필수예제 2번. 1번을 보면은 이렇게 원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쪽도 40도, 이쪽도 40도래요. 중심각의 크기죠. 이쪽이 xcm, 이쪽이 5cm인데 이게 이제 호의 길이를 뜻하는 그 기호인데요. 아니 지금 보다시피 한 원에서 중심각이 40도로 갔잖아. 그러면은 다 같다고 하지 않았어? 아까 좀 전에 중심각이 같으면 다 같아요. 뭐 현의 길이도 같고요, 부채꼴 넓이도 같고요, 활꼴 넓이도 같고요, 호의 길이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x는 5인 거예요. 뭐 단위가 혹시 있나요? 있네. 아 있는데 어차피 xcm로 나왔구나. 일단 이제 5라고만 쓰면 되겠죠. 되게 쉽죠? 오늘 원 끝낸다는 게 이제 납득이 가죠. 아 끝낼 수 있구나. 인정? 뭐라고요? 노인정이라고요? 노인정? 방학이잖아 이제. 오늘만 끝이네요. 오늘만 나오면 일주일 동안 쉰다니까. 우와.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놀 건데요. 놀 건데요? 놀 건데요. 놀 건데. 그건 알아서 하세요. 선생님도 숙제 노실 안 해도 거잖아요. 돼요? 뭐라고요? 숙제 안 해도 돼요? 왜요? 나머지 공부 시켜줘 어떻게 해. 진짜. 자 2번은요 호의 길이가 4cm, 6cm로 서로 달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뭘 배웠냐면 정비례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호의 길이는 비례하는 거잖아. 누구랑? 중심각의 크기랑. 그렇지? 그러니까 중심각이 여기는 몇 주 몇 도야? 20도지? 이때 호의 길이가 얼마 나와? 4cm 나오지? 내가 지금 어떤 수를 썼는지 기억나요? 중심각의 크기, 호의 길이. 그렇죠? 이쪽은 똑같아요. 중심각의 크기는 x고요. 그렇죠? 호의 길이 6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 이해가죠? 내항의 곱은 4x, 외항의 곱은 120이라는 말이야. 그렇지? 그럼 x가 얼마 되겠어 이제? 30이 되겠네. 쉽죠? 이렇게 1차 방정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풀면 돼요. 뒤에 2개 더하면 이제 끝나요. 시간을 보아하니 2교시 따는지 알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그 다음 페이지 2교시 뺄게요. 3번은요. 색깔을 그대로 쓸까? 왼쪽에 있는 녹색 부채꼴은 녹색
녹색 부채꼴은 중심각이 120도짜리예요. 오른쪽에 있는 핑크색 부채꼴 얘는 중심각이 30도짜리고요. 왼쪽에 있는 얘 넓이가 24 제곱센티미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넓이가 x 제곱센티미터예요. 이건 뭘로 푸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중심각의 크기는 뭐랑도 비례한다 해서 그러면 부채꼴 넓이랑도 비례한다며, 그렇지? 그래 하면 돼. 이걸 뿌려놓으면 이제 먼지가 벌나될 거야. 이게 착하죠? 하나 안 착해요, 그렇죠? 네. 네. 네죠? 네. 뭐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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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네. 네. 안 착하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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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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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해요. 뭔가 짜증나는 것 같아. 저쪽은 뿌연데 여기는. 뭐가 보여? 아니, 말할 거야 이제 왜? 금방 말하잖아. 뭔가 불편하게 생겼어. 안 불편해요. 자, 안 날리는 거 좋잖아. 가로가 안 날리니. 이거 이해하죠? 네. 그러면 비례식 마찬가지 세워야겠죠. 중심각은 120도, 넓이는 24. 일 때 중심각은 30도, 넓이는 x. 그치? 이거 뭐 비례식은 각과 각대의 각은 뭐 넓이든 넓이 해도 돼요. 아니면 헷갈릴 것 같으면은 지금 각 넓이 쓰고 있는 거고 이해가죠? 외항의 곱은 120x고요. 내항의 곱은 24 곱하기 30인데 이걸 또 억지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약분이 있으니까 그때그때만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계산하면 왜? 30이 얘랑 약분돼요. 4만 남아요. 아, 네. 그럼 4로 약분하면 이쪽은 6만 남죠. x가 얼마냐? 6이잖아. 이게 더 쉽지 않아? 계산을 왜 해? 뭐라고? 계산해도 나? 네. 이상한 습관 들여서 그래야 돼. 그쵸? 뭔가 불안한 습관이야. 당연히 그게 더 편리한 걸 하는 거 아닌가? 나만 그렇구나. 미안하다. 여기는 3x 더하기 20도고요. 이쪽은 x도래요. 지금은 색깔이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뭐 노란색으로 합시다. 여기는 파란색이고요. 여기 노란색 부채꼴인데요. 넓이가 각각 28과 8이래요. 여기는 28, 8. 단위는 그냥 할게요. 그냥. 마찬가지잖아. 중심각의 크기는 넓이랑 비례한다며. 그 왼쪽 위에 있는 중심각은 3x 더하기 20, 넓이는 28. 그치? 는 노란색 같은 경우는 중심각이 x, 넓이가 8이라는 거지. 이렇게 비례식 세울 수 있겠죠? 내항의 곱하면은 28 곱하기 x고요. 외항의 곱하면은 이제 8이랑 곱하면 돼요. 그렇죠? 3x 더하기 20. 이해가죠? 1차 방식 다들 앞에서 열심히 하고 왔잖아. 그치? 이 정도는 열심히 잘 풀지? 1학기 걸 못하면 이제 요거 할 때 많이 뺑뺑 돌아요. 쉽죠? 우변은 이제 분배할 수 있죠? 이거 분배 없죠? 그렇죠? 8, 3, 24x고요. 8 곱하기 20이니까 160이잖아. 그치? 우변은 이거고 좌변은 28x고. 1차만 어떻게 풀었더라? 24x 이항하죠. 그쵸? 마이너스 24x니까 좌변 얼마가 돼요? 좌변은 4x. 우변 얼마죠? 상수항 160. 양변을 4로 나누면 x가 얼마? 네, 40이 되죠. 이렇게 fun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쉽잖아. 그치? 쉽잖아. 비례식만 세우면 돼. 비례식. 지금 하듯이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 넓이 이것들은 다 중심각과 비례해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자, 이렇게 해서 3번은 끝냈고 4번은 안 써도 될 거야. 이거 지니들이 맞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옳지 않은 거구나. 틀린 것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다. 다 같다고 했어요. 네. 기억은 맞는 거죠. 아. 니은 거꾸로 물어본 거죠. 같은 길이의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같다. 이것도 맞아요. 그렇죠? 호가 같으면 중심각도 같고 중심각 같으면 호도 같고 뭐 같다가 나오면 다 같다 이거지. 같다가 나오면 다 같다야. 디귿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맞아요? 맞죠. 그럼 뭐 길이니까 다 맞추면 답은 니들밖에 없잖아. 그렇지? 리을 활골 넓이가 정비례해요? 아까 안 한다고 했잖아. 그치? 활골이랑 또 하나 뭐? 활골 넓이랑 또 하나 뭐? 현의 길이. 이 두 개는 정비례하지 않아요. 그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리을만 답이죠. 이러면 벌써 끝났잖아. 그치? 일단은 끝. 시간은 종칠 때까지 20분 남았어. 헐. 일단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수업은. 우와.